요약을 했기 때문에 메모하실 부분은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조하는 부분들은 숙지하시면 장례 선교사로서 목사님들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교재에 나오나요, 저게? 교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했기 때문에 교재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화장 예약은 어디 이하늘 장사 정보만 화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화장장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한다고요? 세종. 예, 세종에 예약을 하시는데 일단 비용은 대전 시민 같은 경우에는 시내는 9만 원이지만 세종으로 가면은 50만 원 내세요. 그 다음에 청주로 가면 100만 원. 그래서 지자체에 현 주소지에 계신 분들은 화장 예약할 수 있는 권한을 먼저 드리고 비용도 혜택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 장사법의 중요한 연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그 1순위가 누구냐면 배우자입니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 그러니까 아들, 딸인데 아들, 딸도 어떻게 해요? 연장자한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뭐 무연고자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이 있지만 시신 포기각서, 그러니까 부인을 이제 장례를 안 치르고 포기하겠다, 포기각서를 쓰면 그거는 그분들은 국가에서 장례를 다 모셔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그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고 요 암흑에, 그러니까 요양원에 요양병원에서 인수하실 수 없는 분들은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장례를 모실 수 있도록 법규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약칭으로 장사법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화장이나 매장은 사망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장장은 아예 예약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후에 화장장이 보통 이제 대전에서 뭐 평상시에 3시, 예를 들어 3시 반 이렇게 예약이 종료됐는데 오늘 만약 5시에 돌아가시면 대전에서는 예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장도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장은 지난번에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화장 후에 땅에 모시는데 법적으로 집 표면에서 30cm 밑으로 이렇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cm 밑으로 골본을 묻고 위에다가 잔디를 올리면 잔디장이 되고 화초를 심으면 화초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심으면 수목장도 자연장의 일종입니다. 또 금년도에 1월 25일 날 법제화된 해양장, 바다에 뿌리는 부분도 자연장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륙이기 때문에 그 해양장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그동안 경험 바로는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가서 해양장으로 모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절차는 해양장 업체에 전화를 해서 언제 어떤 분을 모시고 가겠다고 하면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꽃하고 함께 크레인으로 내릴지 아니면 그냥 배에서 골반을 뿌릴지 이 부분을 그분들이 확인한 다음에 도착하면은 절차에 따라서 모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고를
땅에 묻을 때는 법규에 어떻게 되냐면은 생분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 가능한 용기는 제가 요 앞에 이렇게 갖다 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동나무 함으로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옥수수 전분함, 예, 그래서 보통 조금 나무로 목함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격조 있게 격이 있게 한다고 그러면 요 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원가로 한 4만 원 정도, 소비자가는 보통 15만 원, 20만 원 정도. 요건 뭐 조금 지역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수수 전분함, 실제 옥수수 전분함으로 모셨던 분들을 다른 데로 또 개장한다고 그래가지고 파보니까 한 3년 됐는데 완전히 분해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보시면 이제 묘지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장사법 14조를 올려놨는데 개인 묘지는 일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묘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묘지에서 저거는 이제 개인 묘지였고 가족 묘지는 아까는 개인 묘지는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 모시는 묘지를 말씀드리고 가족 묘지는 민법의 친족관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본가는 8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의 친족관계에 있던 분은 가족묘지라고 하고 종종이나 문종묘지는 어떻게 돼요? 이 문종의 구성원이 같이 모시는 거를 종종 문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기존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 묘지인 경우에 공부는 법적으로 1m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시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전통식으로 선산을 모실 때는 공분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공원묘지 가보시면 대부분이 공분이 높지 않습니다. 1m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평분은 50cm 정도. 이 평분하고 평장은 다릅니다. 평장은 그야말로 지필만을 일치하게 되도록 해서 평평하게 된 거고, 평분은 약간 공분을 만든 형태. 예, 그게 좀 다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 설치할 때 기준을 정해놨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2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200m. 그 다음에 문중이나 종종 법인묘지는 500m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묘를 써놓고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파묘에서 다른데 이장을 하셔야 됩니다. 잘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묘지는 한 개소가 100제곱미터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분의 높이는 1m, 평분은 50c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묘지는 어때요? 30제곱미터를 대략 3평 정도를 초과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식구조에 묘지를 사용하실 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1차 30년입니다. 1차 30년. 그 다음에 다시 연장한다 그러면 30년까지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청주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15년만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선산에 모셨을 때도 적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에 모셔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묘해서 화장해서 봉안하든 자연장하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률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물론 뭐 그런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이런 요소가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법규에는 1차 30년, 그 다음에 연장은 30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남의 땅에 이 묘를 설치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연고자를 알았을 때는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이장할 수 있도록 개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연고인 경우에는 절차가 있는데 중앙 일간지에 2번을 내든지 아니면 일간지에 1번 내고 40일 있다가 1번 더 내도록, 그 다음에 일간지에 냈을 때는 인터넷에 공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령에 보면 그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지역 구역을 정해놨는데 요거는 일단은 해양장 금년도에 이제 그 법제화되어 있는데 예전에 어쨌든 해양장을 해오기는 했지만 법제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양장인 경우에는 뿌리는데 5km 이상 나가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바다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른 거는 뿌릴 수 없고 헌화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 시설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간혹 보면 개장해서 현지에서 유골을 화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화장 시설 외에는 화장하면 안 되는데 다만 그 다비식 그 절에서 스님들이 다비식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도서 지역에 시설이 없는 경우 이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장은 집 표면에서 1m 이하로 묻도록, 우리 예전에는 보통 깊이를 굉장히 깊이 이렇게 보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법에는 어쨌든 1m 이하로만 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할 때 예전에는 요 관 위에다가 뭐 꽃장식도 해주고 지금도 그 관 안에 꽃장식도 하고 성경책도 넣어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일단 법에는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보면 그 불교를 신봉하는 분들은 이승의 때라고 옷을 한번 태워드린다고 해가지고 화장장에서 소각이 안 되니까 관에다가 넣어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쨌든 그 법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그 예전에 성경책도 넣어드리는 분들 계셨어요. 근데 그것도 하지 못하도록.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뭐 유해 가스라든가 아니면 화로의 고장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하수공원에 전에 한번 제가 들은 바로는 그 화로가 고장이 나가서 고치는데 견적이 10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가 그 화로 기계가 일본 후지 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관 안에는 다른 걸 넣지 못하도록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자연장 할 때 땅에 묻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뭐 종교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성경책을 넣어달라는 분 아니면 천주교는 묵주가 있어 묵주를 넣어달라는 분 뭐 이렇게 여러 있는데 법적으로는 일단 넣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그 해양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보시면 5km 돼 있죠. 그거 보면 인천에 그 부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 거리를 나가서 골본을 뿌리는데 흩날리지 않도록.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국가에서 앞으로는 이제 그 봉안당에 모시는 율을 줄이고 이 산분장을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이때까지 30%까지 이 산분장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국가에서 올해 그렇게 대통령 업무보고에 했습니다. 작년이죠. 그래서 이제 그 봉안당 그 수요를 이제 줄이고 산분장으로 유도하도록. 유럽에는 그런 데도 보셨잖아요. 일단은 뿌리는 장소를 지정만 해놓고 안에도 유족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찾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연고 시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무연고는 화장을 해서 봉안당에 예전에 10년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5년 동안만 5년만 봉안당에 모셔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자연장을 하던 어쨌든 그 지자체에서 모아서 땅에 묻든 뭐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언제 한번 그 사설 그 봉안당을 가보니까 그 개발지에 예를 들어서 국가산업공단이라든지 도로 이때 그 무연고 그 골본들을 모셔놨는데 기간이 다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자연장을 하던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모시고 있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 우리가 묘지를 쓰고 나면 어떤 분들은 이 구역을 좀 넓게 한다든지 그 지역에서 법문 지역에서 자리를 이동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매장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고 그 이후에 어떤 그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때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할 때라든지 이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본문에서 평장으로 할 때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거를 평장으로 할 때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 개인 묘지라든가 아니면 뭐
가족 자연장들이라든가 문종 이거 똑같이 어떤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시행 규칙을 보면 설치 기간이 지난 분묘 처리 방법, 설치 기간이 지난 그 분묘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요거는 연고자 알고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3개월 이내에 저는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통보할 때는 묘지, 분묘의 위치나 장소라든가 개장 사유, 그 다음에 개장에서 안치하는 장소 및 기간, 그 다음에 동설묘지 사설 그 설치자의 성명, 주소 연락 방법 이런 것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지 연고자 알 수 없는 경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때 보면은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하는데 두 번째는 40일이 지나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 일간지 조공대 아니면 그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우리가 이제 그 이안을 정사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그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 인터넷에 보면 언제 누가 어떻게 개장을 하겠다고 이런 공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부를 하는 분들은 사업자를 내서 그 이 개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우리 장사법의 중요한 내용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염수 관련해서 염수 및 입방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 실습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가 글로다 먼저 그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그 대표님이 어떤 걸 말씀하셨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상담하는 요령 그거를 제가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목사님들이 실습을 실제 두 분씩 한 분은 장례 선교사 역할을 하고 한 분은 유족 입장에서 실제 이렇게 실습을 하도록 이렇게 그 제가 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따가 요 영숙 관련해 설명드리고 실제 실습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장례 지도사들이 처음에 교육 받을 때 말문을 튼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유족을 만나면 어떤 절차로 어떤 얘기를 할지 요거를 그 좀 몸에 배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PPT를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적인 연습 공정표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용품부터 제가 용품을 쭉 갖다 놨는데 용품부터 제작하는 요령 그 다음에 수의를 입히는 순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투 스텝으로 7매 묻는 방법과 대직코 묶는 방법을 숙련한다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묶는 요령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 고인을 모셔놓고 이제 수의를 다 입혀놓고 관에 모실 때는 어떻게 보통 7매를 묶죠.
묶는데 요거는 뭐 종교마다 좀 기준은 틀리지만 묶는 목적이 이 손이 떨어져서 관에 모시기 어렵기 때문에 묶는데 꼭 7매를 안 묶고 기독교에서는 뭐 3번 정도 묶어서 관에 모시고 이게 풀어드리는 그런 절차로 하시죠. 그래 기독교는 일단 묶지는 못하게 하는데 어쨌든 묶는 요령을 그 연습을 제가 이제 보통 일반 학생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짐에 종이로 만든 매나 삼매로 만든 매를 가지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따가 한번 이렇게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묶는 거. 여기 제가 투 스텝이라고 했는데 한 번에 돌려서 묶으면 어때요?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코는 뭐냐면 이제 교회는 이제 꽃가루를 안 올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 불교나 유교에서는 이제 꽃가루 올린다 그러면 이 모양이 평평하게 되도록 그래야 꽃가루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연습을 제가 그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준비는 뭐냐면 가운하고 마스크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위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안실에서 이 비말 감염이라든지 공기를 통해서 또 아니면은 직접 접촉을 통해서 이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운하고 마스크하고 장갑 그 다음에 소독수 뭐 시계나 반지 쓰면 풀고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고 이제 제가 여기 관을 갖다 놨는데 여기 이 관에다가 이런 준비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염지라든가 뭐 종류별 사이즈별로 용품을 제작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관 위에다가 정리를 해놓고 입관을 시작하는데 이 관을 준비할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재질별로 사이즈별로 다르다고 그랬죠. 호칭도 다르고. 이렇게 보면 보통 화장이 지금 어때요? 95%니까 관은 어떤 걸 써요? 오동나무 관 사이즈는 0.6 보통 0.6까지 갑니다. 대략 18mm 정도 돼요. 너무 두꺼운 걸 하면 어떻게 화장장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이 요 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관이 어떻게 보통 관이 있고 특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보통 관인데 이 관이 머리 쪽하고 발 쪽하고 사이즈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관이 여기 보시면 이쪽은 넓어요, 머리 쪽에. 그리고 다리 쪽은 좁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쪽은 좀 넓게, 그 다음에 다리 쪽은 좁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일본 매장관 보면 일직선으로 된 거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관이 상은 넓고 하는 좁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샘플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샘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을 세팅을 할 때는 넓은 쪽하고 고인의 머리 쪽하고 같은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종교별로 이건 왜 그러냐면 용품이 달라지겠죠. 종교별로 이렇게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보 기독교는 이렇게 흰 바탕에 빨간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 1.5라고 되어 있죠. 이 1.5가 어떤 거죠? 관이 보통 이제 우리가 호칭을 할 때 보통관 특관용인데 1.0은 보통관용이고 1.5는 특관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에 맞도록 이제 관보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해보겠지만 관에 이제 결관하는 방법을
결과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염지를 깐다든지 뭐 어떤 그 절차가 있는데 요거는 그 소창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볶는 끈이 있는데 그거는 소창에 나온다. 소창. 그래서 방법도 어떻게 돼요? 통결반하는 방법이 있고 통으로 그다음에 잘라서 하는 방법.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상조회사에서는 통결반보다 잘라서 하는 경우를 많이 선호합니다. 왜 그러면 좀 편리해요. 또 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용품들을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다 이제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떨어져서 이제 반을 우리가 세팅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가 맞도록 고인과 맞도록 준비하는 부분.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반의 그 결관반하고 소창을 세 번 이렇게 나눠서 묶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실제 해봐야 이해가 되지 좀 뭐 그 말로는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하고 관하고 일치가 되도록. 그다음 여기 이제 필요 용품돼 있는데 요 용품들이 종류가 꽤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매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종이 지자입니다. 종이. 그래서 종이로 만든 매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만든 거를 준비를 해봤는데 요거가 지매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 종이가 염지라고 합니다. 염지. 우리 혹시 그 예전에 뭐 저기 제기 만들 때 습자지 들어보셨죠? 네, 그 정도로 얇은 겁니다. 이게 얇은데 두 장으로 해서 이거로 만들어서 묶는데 요거는 만드는 방법을 이따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베개가 있어요. 베개 보면 요것도 그 기성품도 물론 있지만 기성품도 있지만 제작을 해서 만듭니다. 요거는 실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매를 베개를. 그 다음에 기성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편리한 대로 어떤 걸 쓰셔도 관계없지만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함령돼 있는데 이 함령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뭐 턱받이, 턱박은 그래요. 요겁니다. 목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한번 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하초 그러는데 요거는 그냥 쉽게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게 기성품으로 이렇게도 있어요. 기성품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편리한 대로 쓰시면 되는데 예전에 그 민간 자격 있을 때 지난번에 제가 2006년도에 그 시험 관련해서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때는 이거를 좀 제작하도록 이렇게 시험 볼 때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만드는 요령을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직접 여기서 한번 만드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면 좀 이해가 좀 쉽겠죠? 그래서 저거는 지매인데 지매는
뭘로 만든다고요? 예, 지면은 요 염지로 만듭니다. 예, 여기 염지, 이걸 염지라고 해요. 염지. 요거를 제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염지를 두 장을 가지고 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이 두 장 염지를 이렇게 폈습니다. 이 염지를 옆으로 5cm 정도, 5cm 정도를 요 정도를 빼셔야 됩니다. 두 장으로. 그러고 나서 3등분 접힌 데를 그대로 3등분을 그대로 접어서 그러면 이렇게 다시 접혔죠. 옆에는 5cm 정도 빼이고 그런 다음에 이걸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었는데 요 반을 다시 또 반을 접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혔겠죠. 요거를 이제 실제 사용할 때는 이제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묶어 반을 접어서 일반적으로 7매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묶어놨다가 사용을 하는데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양쪽에 아까 5cm 여유를 줬죠. 그래서 빼서 양팔간격으로 이 상태에서 요거를 한번 가운데를 이렇게 비틀어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묶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안 끊어져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비틀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가운데를 잘라서 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가위로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운데를 요 정도 자르고 요거를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안 끊어지고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매를 만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베개를 만드는데 베개는 이렇게 돼 있죠. 베개 이걸 만드는데 우선 염지를 한 장을 반으로 접습니다. 접는데 이 염지를 보면 매끄러운 면이 있고 매끄럽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매끄러운 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그래야 조금 이렇게 보기에 좀 좋겠죠. 요거를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염지를 반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접은 거를 옆으로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염지 2장과 탈지면이 필요합니다. 염지 2장하고 그럼 염지 2장을 먼저 준비를 해놓고 염지 2장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놓고 이제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탈지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탈지면이 솜이에요. 솜인데 이 탈지면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유절 잘라진 거, 요거 하나는 무절 그러니까 잘라지지 않은 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라지지 않았고 요거는 이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용도가 다른데 요거는 우리가 몸 닦일 때 여기다 알코올로 해서 몸 닦일 때 쓰는 용도고, 용품을 만들 때는 이렇게 무절 잘리지 않은 거 요걸로 하셔야 됩니다. 요걸로 하는데,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펴서 그대로 염지 위에 올려서, 여기 올렸죠, 여기 올려서 막 이렇게 감아주면 됩니다. 이게 자, 이렇게 이제 감았어요, 염지를 살찌면하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해요? 오른쪽 손목을 약간 비틀어서 그대로 이렇게 감아줍니다. 감아주는데 요 보시면 베개가 넓게 한다든지 높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넓게 감으면 이렇게 베개가 커지겠죠, 이렇게 넓게 감으면. 근데 보통 이렇게 크게 하지는 않고 뭐 고인의 그 머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감을 때 요 손가락 위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끝을 잡은 다음에 아까 염지 반을 접어놨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가운데 올려놓고 여기서 당겨서 안에다가 넣습니다. 넣고 반대편을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이거 좀 풀렸는데 잠시만요. 자, 여기서 또 반대편을 당겨서 이렇게 되면 팽팽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예쁘게 이렇게 말아 넣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양을 좀 이렇게 다듬어 주면 베개가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고, 기성품은 이렇게, 이게 베개입니다. 그러니까 용품 이제 두 번째 했어요. 베개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함령돼 있습니다. 함령, 이게 뭐냐면 턱바지, 턱보공 그럽니다. 턱바지, 턱보공. 여기에 제가 설명드렸죠. 턱바지, 턱보공. 요거는 염지 2장을 꺼내놓고, 한 장은 옆으로 넓게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용품 만들려면 탈지면은 무절로 한다고 그랬어요. 무절. 안 잘라진 거. 여기 보면 요거를,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거 보면 좀 넓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좀 요보다는 좁죠. 이렇게 넓게 하면 이게 너무 커집니다, 함량이.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 여기 보시면 이 겹치는 부분이 대략 요 정도, 양쪽에 요 정도 겹치죠. 이렇게 올려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겹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끈을 만들어서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 올려놓고, 아까처럼 감아줍니다. 부드럽게 감아준 다음에 옆으로 한번 당겨주고, 이렇게 당겨서,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잡으면 팔찌면 끝에 여기를 잡고 한번 비틀어주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비틀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감아주면 돼요. 감아주는데
이걸 당겨가면서 그러면 끈이 예쁘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끈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감아놓고 사용할 때 풀러서 사용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재밌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함량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트로 가지고 다 사용할 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함량 저 설명 다 드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하초 기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지매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지매. 그러니까 요거를 가운데를 제가 이렇게 꽈도 되고 아니면 아까 자른 대로 이렇게 해도 이거는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걸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염지를 2장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2장으로 했죠. 요 위에다가 다시 살찌면을 어떤 거 해야 되죠? 무지. 예, 무를 잘라지지 않은 거로 요거로 사용하는데 이제 요거는 다 펴야 되겠죠. 펴서 가운데를 이렇게 접습니다. 여기다가 올려서 어때? 여기 이제 가운데 이렇게 살찌면이 올라가겠죠. 그런 다음에 접힌 부분으로 그대로 접으면 됩니다. 말씀하신 작업을 하려면 먼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이제 그대로 3등분 상태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를 이 정도 접은 다음에 다시 반을 한 번 더 접었습니다. 이거 왜냐면 끈을 만들기 위해서 끈을 넣기 위해서 위에를 접었습니다. 그러면 위에를 가위로 조금 흠집을 이렇게 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 끈을 그대로 끼우시면 되죠. 이거를 기성품을 사서 쓰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쓰면 그만큼 이제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가운데 부분이 중앙에 오도록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나오면 좀 잘라주면 예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대를 만든 겁니다. 이게 하대, 하초, 기저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수의 부품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수의에 지금 그 목사님들은 회사에서 수의를 일반 수의가 아니고 기독교용으로 타로 제작을 한다고 하시던가요?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의에 이제 이런 부품들이 있는데 크게 나눠서 보면 남자 수의가 여자 거보다 하나 더 많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상의가 위에가 여자분들 거는 2개고 남자는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부품들의 그 구성 요소를 보면 이렇게 뭐 숫저고리, 저고리, 두루마기, 남자는 도포라고 하는데 여자는 원선이라고 합니다.
원상. 이거는 제일 바깥에 좀 옆에 터 있는 거, 터 있는 수익이 있는데 그 부품이 남자는 도포라 그러고 여자는 원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금은 이불을 말하는 거예요. 천금, 하늘천. 그 다음에 지금은 요. 그 다음에 속바지, 바지, 버선, 악수, 데님끈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지금 저 목사님들이 악수가 뭔지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요 부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수가 이건데 손에 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셔서 아시겠죠? 여기 손에 껴서 여기 이렇게 손에 껴서 이거를 실제 이제 이용을 할 때는 안쪽으로 예쁘게 넣어서 감아서 묶는 요령은 따로 있는데 여기 손에 껴서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악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빠를 겁니다. 여기 악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벗어는 다 아시죠 여기 벗어나시고 전에 그 문 대표님 강의하실 때 위에 신기는 습시는 기독교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습시는 제가 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꽃무늬로 된 거로 하나 더 신는 게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건 제가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얼굴에 싸는 부속품들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얼굴에 보면 제일 먼저 쌀 때 사각형으로 된 거 이거를 면모라 그럽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수입 만드셔도 어쨌든 이런 부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싸는 거 근데 실제 쌀 때는 항상 끈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실제 염습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면모 얼굴에 덮는 거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게 복건, 폭건, 뭐 쪽돌이 그러는데 이렇게 얼굴에 싸는 게 또 있습니다. 부속품이 이거 복건, 폭건, 쪽돌이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턱바지 이렇게 모양이 이제 이게 수위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있는 것도 있고 그는 수위마다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얼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면모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복건, 폭건, 쪽돌이 그 다음에 턱바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개는 아까 보면은 이렇게 둥글게 만든 베개도 있지만 요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서 그래서 이 기성품에는 아까 우리가 제작했던 거를 다 이렇게 세트로 해놨습니다. 이제 여기 설명드리면 남자 거에는 이제 이렇게 뭐 속바지랑 겉바지, 허리띠, 데님 이렇게 있고 또 이런 부품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실제 실품을 보면서 실제 연습을 할 때 그때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위 그 그림을 제가 올려놨는데 바지 뭐 행전 근데 이 행전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발 밑에 이 다리에 차는 게 있는데 그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저고리, 두루마기, 뭐 도포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부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 뭐 벗어나고 데님, 악수, 장매가 있는데 요거는 보통 탈관할 때 어떻게 돼요? 7매만 그냥 수입해서 이렇게 모시는 것보다 탈관할 때는
목사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몸을 다 싸서 하는 거 혹시 보셨죠? 이게 장매라고 하는데 이 긴 장자 굉장히 길어요. 이게 몸을 다 싸는 겁니다. 이게 장매. 지금은 화장률이 높아서 사용 안 하니까 관에다가 그냥 깔아주는 역할, 그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종교에서 명정을 사용하는데 지난번에 문 대표님이 기독교는 명정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명정은 일반 종교에서 쓰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준비가 다 되면 어떻게 이제 실제 염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하냐면 먼저 어떻게 돼요? 유족하고 이동해서 고인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전에 종종 기사에 보면 또 고인이 바뀌었다 그런 기사 보셨죠? 종종 보는데 그거는 뭐 많은 예는 아닌데 제가 전에 한번 봤더니 홍성에서 그런 예가 있었는데 장례장 직원이 고인을 인도를 한 게 아니고 아마 그 장의업체 버스 승무원들이 그냥 확인 제대로 안 하고 모셨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한 번은 청주에서 그런 애가 있었다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유족이 확인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마다 그 안치실 키를 잠가서 유족한테 가지고 있다가 유족이 열게 하는 데도 있고 장례장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관에다가 이제 입관 끝나면 관에다가 요 앞에다가 이름을 써서 그런 거 좀 보셨죠. 그래서 어쨌든 그 안치실에 그 유족이 같이 가서 확인한 다음에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인을 이제 실제 모실 때 어떻게 돼요? 예를 좀 갖춰야 되겠죠. 고인을 모실 때 모셔놓고 고인께 기도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일부 반절로 한다든지 이렇게 예를 갖추는 모시는데 여기 제가 수시포를 해놨어요. 수시포는 뭐냐면 이렇게 고인 위에다가 덮는 천 하얀 거 많이 보셨잖아요. 수시포 요걸로 가지고 덮어놓은 거를 이제 어떻게 돼요? 걷어내고 모시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현장 용어로 보통 사수, 부사수 그럽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보조하는 사람. 그래서 보통 주도하는 사람은 사수라고 그러고 이제 보조는 부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전문으로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두 분이 할 때 30만 원 정도 아니면 보조는 10만 원 정도 사수는 20, 15만 원 그거는 해석은 약간 다르지만 염습만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고인을 모실 때는 안치실에서 이동용 대차가 있습니다. 그걸 모시는데 뭐를 좀 유의해야 되자면 고인의 체격이 큰 경우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모실 때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양쪽에서 들어서 모시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동용 대차를 여기까지 이제 여기가 영상이랑 이렇게 모시고 와서 이 모실 때 대부분이 시상판 위에다가 이렇게 모셔오잖아요. 그럼 시상판 다리 쪽이 무게가 별로 없으니까
다리 쪽을 먼저 밀어서 염산에 또 올려놓고 머리 쪽을 밀어버리면 힘 안 들게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염습은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령으로 그런 요령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네.